다음 주부터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돼 시범 운행됩니다. 목포시는 보완점을 정비해 3월 4일부터 노선 개편을 전면 시행합니다. 목포는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 가게, 내 집 앞 주차는 안 된다며 적침을 내다 놓는 사례가 주차난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로 통행이 불편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인 목포시와 한전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최근 창의학교 전남 출신 교육생들이 버클리 음대 장학생으로 뽑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부터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돼 시범 운행됩니다. 목포시는 시범 운행에서 보완점을 정비해 다음 달 4일 개학 시기에 맞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정류장에 노선 개편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류장을 지나가던 시민은 새롭게 개편된 버스 노선이 낯설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몰라서 물어보니까 여기다가 66번이 내가 다닌다는데 93번 그거 써주면 좋겠네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지난 2007년 이후 17년 만으로 기존 14개 노선이 8개 노선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변경된 노선은 간선 3개와 순환 3개, 지선 2개고 노선 번호는 간선이 1, 2, 3번, 순환은 66, 77, 88번, 지선은 10번과 20, 20의 1번, 공공형인 낭만버스는 11번과 22번, 33번으로 부여됐습니다. 무안과 영암 등은 운행 대수와 횟수가 감축되고 신안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목포시는 동장 통장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전면 개편 초기 혼선을 막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리 이제 시민들께서 숙지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용이하게 버스 노선 개편안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포시는 개편 하루 전인 25일 밤에 교통정보 시스템의 변경 노선을 반영하고 개편 당일부터 주요 환승 거점에 40일가량 공무원을 집중 배치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요 포털 사이트 지도에도 개편 노선을 띄워 시민 편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편된 노선으로 운행을 해가면서 보완점이라든가 미비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6월 말 7월 초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목포 시내버스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파업과 가스비 체납으로 무려 93일 동안 버스 운행이 중단됐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혹독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된 목포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안이 시민들에게는 실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될 목포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안이 실제 어떻게 시행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간선과 순환 노선을 허연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간선은 버스 번호가 1번, 2번, 3번으로 부여됐습니다. 간선 1번의 노선은 차량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 20분까지입니다. 배차 간격은 11분에서 12분입니다. 간선 2번 노선의 차량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배차 간격은 10분에서 12분입니다. 간선 3번의 차량 운행 시간 보시겠습니다. 오전 6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배차 간격 역시 10분에서 12분입니다. 그럼 자세한 노선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번입니다. 보시면 해양대 차고지를 기점으로 해서 목포역과 홈플러스, 버스터미널, 주공 회룡마을을 지나서 오룡 주차장까지 이어집니다. 색깔로 표시된 환승 거점 정류장에서는 지선과 순환 노선으로 갈아타실 수가 있습니다. 56개 정류장을 거치는데요. 평균 80분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선 2번입니다. 목포 우체국과 영흥중고, 동신대학교 한방병원을 지나갑니다. 48개 정류장을 지나는데 평균 80분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번 보시겠습니다. 목포역과 목포시청, 목포소방서, 법원, 검찰지청을 지나갑니다. 44개 정류장을 거치는데요. 평균 7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순환선은 66번, 77번, 88번으로 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됐습니다. 순환 66번 노선의 차량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 10분까지입니다. 배차 간격은 13분에서 15분입니다.
순환 77번 노선의 차량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 20분까지입니다. 배차 간격은 25분에서 30분입니다. 순환 88번 노선 차량 운행 시간 보시겠습니다. 오전 6시부터 밤 10시 20분입니다. 배차 간격은 25분에서 30분입니다. 그럼 66번 노선 보시겠습니다. 석현동 차고지를 기점으로 해서 버스터미널, 목포 산정농공단지, 북항 회어시장, 용해동 동아아파트를 지나서 석현동 차고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62개 정류장을 거치는데요. 평균 100분가량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77번 노선 보시겠습니다. 석현동 차고지를 기점으로 해서 버스터미널에서 문태중고등학교, 주공회룡마을, 항도여중을 거칩니다. 55개 정류장을 거치는데요. 평균 100분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88번 노선입니다. 사막도 차고지를 기점으로 해서 목포 여객선 터미널, 대성초등학교, 목포시청, 목포교육지원청, 문화예술회관을 거쳐서 사막도 차고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57개 정류장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평균 55분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목포 시내버스 간선과 지선 개편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목포는 원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내 가게, 내 집 앞 주차는 안 된다며 적치물을 내다 놓고 있어 주차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 원도심의 한 건물. 도로 갓길에 만화방 입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만화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차가 건물 앞에 주정차할 수 없게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화 저희 간판이요. 참 못 쓰게 한다고 그저께 막으면은 외지에서 와도 보기 안 좋지. 인근의 또 다른 골목 역시 마찬가지. 건물 앞에는 타이어, 물통, 화분 등 각종 적치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목포 하당의 상가 밀집 지역. 주정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 표시가 있지만 가게 앞마다 주차 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게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외부 차는 주차를 금지한다는 안내판은 도로 갓길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차량을 그 옆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그걸 치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상인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가게 앞에 다른 사람이 차를 세우면 손님 통행이 불편해지는 등 장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회사는 그래도 되는 건지 아는데 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로막아 버리면 제가 어떻게 장사를 해요? 차량 운전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게 앞이라고는 하지만 주차할 수 있는 흰선이 그어진 곳까지 적치물을 두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항상 가게 앞에 이렇게 꽃갈콘들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여러 바퀴 이렇게 돈 적이 많거든요. 그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 부족에 내 가게,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이기적인 시민의식은 관광 목포가 아닌 불법 적치물 천국이란 말이 나오게 할 정도로 목포 이미지 실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가 많다 보니 통행이 매우 불편한데요. 심지어 지난해에는 목포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출근을 하다 변압기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인 목포시와 하안전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뒤로 변압기가 인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어른 한두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좀 도로 쪽이라면 몰라도 이쪽에는 조금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죠. 이제. 변압기가 인도에 설치돼 있다 보니 통행이 불편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한 시각장애인이 출근을 하다 변압기에 부딪혀 이마를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았다면 둥글게 마무리가 되었거나 보호막이 있었다면 제 이마는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목포 지역에 설치된 변압기 현황과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인도에 설치돼 있고 안전장치도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점검 등을 할 권한이 있는 목포시가 변압기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만 4천 명에 달하는 목포시 장애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를 430대나
길거리에 방치하겠다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정과 목포시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를 위한 공익소송 절차에 나서는 한편 변압기의 안전시설 마련과 지중화 설치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 17일 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해 화물선이 승선을 초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해경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완도 해경은 사고 당시 화물선에 정원보다 11명이 더 많은 58명이 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경은 사고 선박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와 선박 안전법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이 남성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직업소개서 숙소로 사용돼 왔던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남성에 대해 살인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오늘 단체로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광주 지역의 의대생들도 단체로 휴학까지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 최근 강의가 시작됐지만 책상 위는 전공책들만 가득 쌓여 있고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의과대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오다가도만 안 부르더라고. 이게 어제부터 와야 맞은데.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광주 지역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에 나섰습니다. 1학년 신입생을 제외한 전남대 의대 재학생 590여 명 중 47%, 조선대 의대 재학생 610여 명 중 90% 이상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개인 사정상 못 쓰는 사람들 빼고 이렇게 하니까 휴학금 제출은 거의 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고 많은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4개 병원에 전체 전공의 513명 가운데 70% 이상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일부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 환자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의사란 직업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인데 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무단 결근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근태 기록 등을 점검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전공의들이 복귀했는지를 파악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할 방침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육부도 의과대학생들의 동맹 휴학과 관련해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휴학 요건을 따져 동맹 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미국 버클리 음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 학교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 창의학교 전남 출신 교육생들이 버클리 음대 장학생으로 뽑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의 음악 영재들 허연주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창의학교 전남 교육실. 건반 위 현란한 손짓과 힘차게 울리는 드럼 소리. 기타와 베이스 선율이 모여 환상의 하모니로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재즈 피아노 전공인 올해 22살 정결 씨는 최근 버클리 음대 장학생으로 당당히 선발됐습니다. 피아노라는 이제 악기가 대부분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은데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고 좀 더 신나게 연습하고. 정결 씨 등이 교육받은 창의학교 전남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7년. 전남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연계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악기를 한번 중간에 바꾼 케이스여가지고 너무 다들 잘하고 있을 때 걸음마 댄 수준이어가지고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창의학교 전남에서 교육을 받는 지역문화예술전공 청소년은 매년 100여 명.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5시간 정도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평소에도 이곳에서 꿈을 키우며 연습에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창의학교 전남 출신 음악 영재 4명이 버클리 음대 장학생으로 뽑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음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드럼을 잘 치려면 춤을 잘 춰야 된다라는 말이 항상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때 춤을 배웠어가지고 그냥 공부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닌 미국에서도 음악적으로 활동을 하고 좋은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창의학교 전남은 음악뿐 아니라 영화, 요리, 패션, 뷰티 등 6개 분야의 창작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음악 영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용진, 최일곤 예비후보는 오늘 목포시 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 후보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후보는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 혁신적 도전과 시도 없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도 없다며 이번 총선에서 혁신적인 공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예비후보는 오늘 목포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 해양대와 인천대학교의 통합 추진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목포 시민이 배제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인천대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목포 시민을 배신하는 것이며 옳은 해법인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 이어 목포 해양대를 방문해 이 같은 목포 시민들의 우려를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도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인천대학교와의 통합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동참한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5명은 인천대와의 통합 추진은 지역 특성에 따른 여건 차이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대학 혁신을 위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해양대와 목포대 통합을 통한 해양산업 상생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우 전남지사는 시군과 연계해 발표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 세부 시행 계획을 잘 세워 전남에서부터 돌봄 문화를 선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정책회의에서 시급한 저출생 시대 출생수당 도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기반을 닦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국가에서도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 만큼 적극적인 건의에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목포시는 동절기 3개월 동안 중단됐던 사랑의 밥차를 3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에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밥차는 지난해 23회에 걸쳐 5,400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사랑의 밥차는 전국 소년체육대회 기간과 여름철 혹서기에는 운영을 잠시 중단합니다. 진도군이 김 양식어장에 대한 친환경 국제 인증 취득에 나섰습니다. 진도군은 미래 수산을 이끌어 나갈 청년 어가를 중심으로 올해 10월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은 2010년 해양자원의 남획과 양식의 과밀화로 인한 오염을 막고 지속 가능한 양식 어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진도군의 김 면허지는 16,128헥타르로 전국 최대며 지난해 김 생산량은 95,225톤에 달합니다.